한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저번 주 저 구독을 상당히 많이 눌러주셔서 420명 되면서 저번 주만 한 40명 이상 눌러주셨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그렇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월요일이라 쉬었고, 그래서 세 경기씩 밖에 없어서 제가 일단 보내는 드렸는데 주가는 아쉽게 어제 올역배가 떴죠. 야쿠, 오릭스, 두산. 저는 오릭스만 어제 역배를 봤는데, 야, 이거 다 역배 뜰 줄은 몰랐죠. 몰부는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미러키가 이기면은 적중인데 성공 이기면 일단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전 당할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야구 10경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이 빨가다는 것 같아요. 2시 경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뭐 J리그나 요런 이제 리그컵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따로 표로 만들어서 로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고만 요코대 한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K 대 넬슨입니다. 요코는 아직 그래도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신은 야쿠한테 2연전 다지면서 진짜 못한다, 서운하다 싶을 정도로 못해요. K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에 뭐 너무 잘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어율도 1점대로 이 정도면 시즌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잘 던져주고 있다. 최근 4경기 보면은 한 경기 빼고 다 무실점이고요. 한신 상대로도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한신만 만나면 그냥 혈안이 된다. 제가 K가 한신 상대로 1승도 없다. 그 전에도 6게임에서 0점대 방어율이었는데 7게임에 0.57에 드디어 1승을 했다. 저는 그냥 한신이 최근에 하는 꼬라지 보면은 K 공략은 죽어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쿠전에 보여줬던 그 빠따력이라면 매우 많이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넬슨은 올 시즌 불펜으로만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후반기 막판에 선발로 나와주고 있어요. 2번 정도. 바로 직전 경기에 선발 나왔고 그 전 경기 선발 나왔는데 2경기에서 나쁘진 않았다. 9위랑 재고가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던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코스는 가는 게 맞고요.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오넴 대 라쿠. 니오넴은 어제 지면서 어제 생각해보면은 올 역배 2시에 시작했던 경기는 전 회차였지만 저것도 지바 역배가 떴죠. 지금은 역배 파티였네요. 니오넴은 아직 소뱅이랑 2게임 반차. 소뱅이 어제도 졌거든요. 니오넴이 어제 이겼으면 이게 2게임 차로 따라갔을 텐데. 한 게임 반차로 따라갔을 텐데. 아쉽죠. 맞나? 2게임 차. 2게임 차. 근데 니오넴은 선발이 좀 어려워요. 슌, 이레이. 이 친구는 올 시즌 데뷔한 친구고요. 8게임 나와서 한 번 선발 나왔어요. 3점대 방어율이고. 그냥 뭐 한 번 선발 나와서 평가하기가 8월달에 한 번 나왔다가 3.1이닝 2실점 던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뭐 아직 좋아 보인다까지는 모르겠어요. 2군 성적은 워낙 좋아서 또 기대를 해보는 거라서 잘 던질 거는 같은데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쿠텐도 사실 이제 갔죠. 라쿠텐도 희망이 갔습니다. 사실 오릭스가 소뱅을 다 잡으면서 라쿠텐은 5열이죠. 4게임 반차로 벌어졌습니다. 얘네가 11경기에서 한
8경기 정도 남았는데 4게임만 차를 역전하기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워드 4승 0패고요. 하워드는 뭐 못 던지진 않아요. 근데 뭐 압도한다까지는 모르겠고. 니우넴 바쁜데 하워드가 잘 던질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워드가 뭐 니우넴 만난 적도 없고 2개월 만에 등판했는데 지바로 때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쉽게 안 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니온 승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언어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소뱅 대 오릭스 오늘까지도 만났네요. 네. 소뱅은 지금 오릭스 4연전인데 이미 3연패를 했어요. 이미 3패를 때려버렸고요. 오늘도 질지 좀 궁금합니다. 4연전을 다 질지. 네. 사실 4연전 다 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부도 가끔 4연전 하는 거 보면요 4연전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물론 오릭스 어제 역배를 봤는데 과연 이 4연전 수입을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하고, 마츠모토도 뭐 사실 3연패 할 동안 선발들이 다른 애들보다는 마츠모토가 안 좋아요. 예. 근데 오릭스 상대로는 선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 나와서 퀄리 스타트는 못했다. 얘도 오릭스한테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페이페이 돔에서는 방어율이 1점대로 좋다. 근데 소뱅이 최근 하나 꼬라지 보면은 이거를 믿어야 될지는 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그냥 오늘도 오릭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4연전이니까. 예. 타지마 같은 경우는 6승 7패고요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타지마도 뭐 애매하죠 등판일지가. 최근에 소백 만나서 컬스 저 6이닝 2실점이 컬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소뱅한테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만나면은 고전을 주면 4게임에 4.88에 이퀄리 스타트 0승 3패로 대충 보면요 소뱅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좋아 보인다면 모르겠습니다. 소뱅이 빠따가 터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과연 터질까? 그게 궁금합니다. 승승. 다음에 야쿠 대 주니치. 이제 여기부터는 저녁 경기죠. 여기부터는 저녁 경기고, 야쿠 대 주니치는 뭐 의미 없죠. 솔직히 주니치도 의미 없고, 시모카와 대 뮬러 이렇게 나옵니다. 2연승 대 2연승. 서로 뭐 연승이에요. 야쿠는 한신 2경기 다 잡고 개통수 치고, 응? 주니치도 요미 야쿠 잡고, 그리고 의미는 없죠. 시모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올 시즌 데뷔한 친구고요. 올 시즌 7게임 나와서 선발은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승 0패 기록하고 있고요. 그 선발 등판이 8월 31일이 마지막 등판이다. 근데 이미 9원 등판으로요. 좀 했고, 선발 나왔을 때는 히로전에 5이닝 3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군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고 1군 성적도 좀 애매한 편이라 뭐 야쿠 홈발 아니면은 굳이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뭐 든든한 2군에서도 또 활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선발로서는 오히려 물러가 낫긴 하죠. 16게임에 3.62에 3승 8패.
빌런은 뭐 못 던진 건 아닌데 팀이 주니치라서 패전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승리도 적었던 편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야쿠 상대로는 5.1이닝 2실점으로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원정에서도 고전을 할 가능성은 있어. 그 야쿠 상대로 두 게임에 1.46에 1퀄리 사태 1승 1패로 한 번 잘 던졌고 한 번 못 던졌다. 예,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야쿠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던졌었나봐요. 예. 그래서 쉽게 보면은 그냥 주니치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의미도 없는 경기 굳이 주니치 역배갈 이유 있나? 야쿠 역배 오바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 히로 대 요미. 히로는 뭐 개 못하고요. 5연패. 요미도 주니치한테 지고 요코가 이기면서 두 게임 차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NAN 같은 경우는 더 조금 남았잖아요. 경기가 6경기 정도 남았어요. 6경기 5경기 남았는데 두 게임 차를 따라가려면 이런 날 이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코가 이기면은 뭐 의미가 없긴 합니다. 요코가 계속 이기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타마무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그냥 그랬다. 작년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등팔찌 보면 요렇게 좀 애매하고요. 최근에 요미 상대로 만난 적이 6이닝 무실점. 근데 올 시즌 요미 2번 만나서 다 잘 던졌습니다. 1승 0패로 요미 상대로만큼은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타마무라가 뭐 강점이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홈에서도 그렇게 또 강한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믿기가 애매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요미의 토고도 올 시즌에 망했죠. 쉽게 말하면 망했죠. 물론 후반기에 조금 힘을 내면서 좀 도움을 줬지만 그래서 타마무라보다는 낫다. 전 왜 역벤진 잘 모르겠는데 타마무라보다는 낫고 최근에 5이닝 3실점 7이닝 3실점으로 히로 상대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근 맞대결로 보면은 요렇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솔직히 동기부여 쪽으로 요미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승 언오바는 언더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음에 마지막 지바 대 세이브 둘 다 의미 없죠. 카라카와 대 요자. 지바는 어제 니오넴 쓰나미를 만들었고요. 세이브는 뭐 라쿠텐 잡았고요. 지바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댕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발도 지바의 뭐 레전드는 아니지만 지바 원맨 던지고 있는 36 8, 9년생 우리 행님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이 나왔는데 올 시즌에는 많이 못 나왔어요. 6월달에 한 게임 나왔는데요. 2이닝 4실점 개쳐먹고 내려갔고요. 2군 성적이 14게임에 11번 선발 나와 3.32에 4승 5패. 2군에서도 피안타를 3할 때입니다. 믿음이 안 가죠.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지바롯데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선배님이신데 대선배님 1승 하게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은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구 자체는 기대가 되진 않아요. 묘자 뭐 안정적인 건 차라리 묘자가 낫죠. 묘자도 나이가 많이 쌓였네요. 근데 뭐 요자는 최근 경기력 보면요 무난합니다. 잘한단 모르겠고 무난해요.
최근에 지바 상대로는 5.2이닝 3실점, 여기다 적었어. 5.2이닝 3실점을 또 기록을 했었고, 지바 총 4번 만나서 4.63에 2퀄리셔트 2승 1패로 지바한테도 약해. 저는 오바가 좋아 보이고요. 지바한테 요자가 약하니까 역배승도 충분히 저는 뭐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1야 6경기는 끝이 났고요. 9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나 카카오 상호스 검색하셔서 문의하시거나 네이버 카페 상호스 문의하시거나 미니스포츠라는 곳으로 오셔서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구독 안 누르신 형님들 있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기아 4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아가 더 재밌죠? 1려보다. 돌고 돌아 구기아가 더 재밌다. 어제 SSG 통수 치면서 졌고, 기아는 NC랑 1승 1패 하면서 서로 뭐 득이 되는 것도 없이, 사실 기아 대 NC는 둘이 1승 1패 하면은 남는 게 없어요. 어느 한쪽이 2승을 했어야지 남는 게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키 로덴 그래서 오늘은 어떨지 봅시다. 사실 기아 입장은 힘들죠. 나머지 남은 경기가 대충 한 7, 8경기 남았는데 3게임 반차는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봅시다. 근데 선발이 김건우 대 김태형 둘 다 미든 쉽지 않죠. 김건우 보겠습니다. 건우 같은 경우는 뭐 선발 등판을 근근히 했죠. 올 시즌에는요. 후반기에는 선발 등판만 했고, 그래서 태영이보다는 건우가 낫다고 봅니다. 물론 건우도 뭐 잘한다까진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5이닝 무실점도 던지고 뭐 한두 번 던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던질 줄 아는 놈이라서 해볼 만하고, 기아 상대로 선발 등판한 적이 있어요. 4이닝 무실점. 예. 그래가지고 저는 왜 솔직히 말하면 SSG가 역변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아의 김태형이 정배받는 게 저는 더 의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형 보겠습니다. 김태형 6게임 나가서 3.77에 0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직전 경기 이제 선발 등판했죠. 하나전에 선발 등판해서 예상보다 잘했습니다. 4이닝 1실점. 역시 어린 게 최고인가? 2군 성적이 8점대인데 첫 경기에서 잘 던졌어요. 하지만 전 저 첫 경기 보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문학구장이기 때문에 저는 SSG를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오바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저 한 경기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삼성 대 두산, 가라비토 대 어빈. 어빈은 이제 집에 가겠죠. 가라비토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봅시다.
어제 두산이 역배 시원하게 뛰어서 오늘도 띄우기는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라비토는 피안타율도 1할이고요. 뭐 방어율도 좋고요. 충분히 재계약 대상을 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두산 상대로 선발 등판한 적이 있는데 두 게임에 0.0, 0.90에 1승 1패로 나쁘지 않다. 잘 던지는 편이다 싶어서 삼성이 좋아 보이죠. 삼성은 또 어제 쉬었기 때문에 두산은 어제 경기를 했고요. 그래서 두산 입장에서는 더 체력적인 것도 있고 삼성은 직전 SSC가 졌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해볼 만하다, 따라갈 만하다 라고 느끼는 경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빈 같은 경우는 뭐 재계약 안 하겠죠. 이는 제가 보기엔 마이너나 가지 않을까. 마이너리그 나 가서 거기서 전전긍긍하다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 경기력 보면 뭐 별로죠. 제구가 싸별로죠. 삼성 상대로는 방어율은 높은데요. 4.80 2승 1패로 신기하게 2승 1패인 게 신기합니다. 피안타율도 거의 4할 가까운데 대구 갔을 때 2.2이닝 8실점을 당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삼성 가는 게 무살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3승 언 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다. 가라비토가 많이 맞지만 않는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다음에 KT 대 키움 가겠습니다. 키움은 뭐 의미 없고요. KT는 5위 사수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삼성과 반게임 차기 때문에 삼성이랑 반게임 차고 SSG랑 2게임 반차니까 뭐 따라갈 만하다. 쉽진 않지만 SSG랑 삼성이 미끄러져야 되는데 KT는 계속 이기면 된다고. 삼성도 어제 잡았고 그저께 키움도 롯데를 잡았죠. 그래서 오늘은 또 알칸타라라 키움이 또 속을 썩일지 또 똥을 싸지를지 궁금한 매치업입니다. 원서희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뭐 자기 할 일 다 한 것 같고요. 10승도 하고 방어율도 3점대로 좋고 근데 이제 후반기에는 살짝 그 위압감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컬스 호투 이때는 호투 아니고 이렇게 던져주고 있고 오원석이 개인적으로 지금 5연패입니다. 5연패 이렇게 던져도 패전 투수하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승리가 7월 4일이야. 승 타이밍이기는 해. 그다음 키움 상대로도 두 게임에 2.45에 2승 0패로 강한 편이기도 하고요. 오원석 입장에서는 팀한테도 도움이 되고 자기 연패도 끊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던지면은 오원석이 또 등판을 할진 모르겠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은 이게 막 올 시즌 정규 시즌은 마지막 등판이니까 승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알칸타라는 재계약을 할 것 같죠? 키움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너무 잘 던져서 최근 알칸타라가 지금 6경기 연속 퀄스 이상 퀄스뿔도 3번 퀄스뿔 3번 도미넌트 스타트 1번 퀄스 2번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알칸타라는 오원석이랑 정반대로 선발 지금 5연승입니다. 5연승 맞나? 둘셋넷다 6연승이네. 6연승 KT 상대로는 선발 등판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까봐야 되는데 애초에 지금 경기력 자체가 좋다 지금. 그리고 알칸타라가 원래 두산에 있을 때나 원래는 처음엔 KT였으니까요. 그 KT 있을 때는 KT 맞대로였고 두산에 있었을 때는 KT 상대로 강했거든. 3게임에 0.00 막 이래가지고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키움 한번 갈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는 하게 되네요. 지금 보니까 알칸타라가 맞대결도 전적 좋고, 키움도 오히려 그냥 10등이라 홀가분해서 더 잘 던지고 이런 게 있어서 저는 키움 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롯데 대 NC. NC도 사실 같죠. NC가 이제 사실 5위랑 3게임 차인데 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3게임 차인데 쉽지는 않다. 롯데는 아직 할만하죠. 한 게임 반차라. 롯데는 일단 이기고 보자. 네. NC도 일단 이기고 보면은 롯데랑은 만약 오늘 이긴다 그러면 반 게임 차가 되죠. 박세용 대 신민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키움한테 지면서 발목 잡혔고, NC는 기아 발목 잡으면서 1승 1패 해버렸어. 박세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용은 뭐 11승 12패, 그러니까 뭐 이기든 지든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패전 내가 할게, 승리투수 내가 할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선발 등판 일지 보면은 들쭉날쭉하죠. 잘한다 못한다도 애매하고요. 선발도 얘 지금 선발 6연패입니다 지금. 물론 잘 던지고도 패한 겁니다. 이거 던지고도 패전. 거의 7이닝 2실점급으로 던졌는데도 패전 투수했고, 6이닝 3실점에도 패전 투수했고, 5.2이닝 1실점에도 패전 투수했고, 잘 던져도 패전했다. NC 상대로는 4게임에 2.75에 1승 1패로 강한 편이다. 그래서 박세웅 입장에서는 NC가 할만하다 생각은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신민혁 26게임에 4점대 방어율이고요. 신민혁도 올 시즌에 막 좋진 않았어요. 물론 직전 경기에 제구 좋은 신민혁이 살짝 부활을 했다. 신민혁이 원래 제구가 좋아요. 볼넷도 많이 안 내주고, 올 시즌에도 제구가 나쁘진 않아요. 최근 10경기에서 볼넷 11개. 11개면요 경기당 1개에서 2개도 아닙니다. 경기당 1개 1.1개 평균. 몸타 생각해보면 한 1.2개 정도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제구가 좋은 친구인데 올 시즌 롯데 상대로는 매우 약했고요. 작년 롯데한테는 강했는데 올 시즌 롯데한테는 약했다 라고 해서 선발만 놓고 보면은 롯데가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또 전준우도 돌아왔겠다. 물론 직전 키움한테 개털리긴 했지만 흐름 잡기에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롯데승을 보고 싶고요. 롯승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경기 시대야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꽤 여유가 있네요. 해외 축구도 분석을 할까 싶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꽤 많네. 빌바오 대 지로나, 에스파뇰 대 발레시아, 울버햄튼 대 에버턴, AC 밀란 대 레치, 리버풀 대 사셈, 레반테 대 레알, 세비야 대 비아레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평님들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바오 대 지로나고요. 빌바오 7위, 지로나 꼴등이고, 저번 시즌은 다 홈팀이 이겼습니다. 빌바오도 직전 발렌시아한테 지고 최근에 폼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챔스도 맥기곰탕님 지고 추천 감사합니다. 챔스도 지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고 지로난 그냥 안 좋아요. 레반테 똥팀한테도 4대0 발리고. 그래서 빌바오 같은 경우는 조금 호재는 니코 윌리엄스가 GTD다. 가장 퇴장당한 수비수 비비아는 안 나오고요. 니코 윌리엄스만 나오면 달라진다 느낌이. 그리고 지로나는 직전 경기에 2명 퇴장당했거든요. 헤이스, 비첼 안 나오고 원래 안 나오는 치간코프, 뭐 르마르 다 안 나와서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가 없어도 지로나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빌바오도 최근 경기력이 개 구려. 저는 빌바오 승에 햄물 보고 싶고요. 니코 나온다? 그럼 이햄무 갈만하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 4위 대 11위고요. 저번 시즌 맞대결 2무, 저저번 시즌 맞대결도 2무. 저저번 시즌? 저저번 시즌 아니네요. 저번 시즌. 저저번 시즌에는 에스파뇰이 제가 알기론 2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맞대결은 5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네. 에스파뇰은 잘 나가다가 레알한테 졌고요. 발렌시아는 빌바오 잡았고 서로 잘 나가고 있어요. 에스파뇰은 이제 결정자는 공격수의 밀라, 그다음 수비수의 카브레라, GTD 이렇게 떠 있고요. 발렌시아는 다 나와요. 서로 지금 폼이 좋아서 누가 이길지 가늠이 좀 안 가긴 해. 저는 에스파뇰이 조금은 더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비적이나 공격적이나 조금 에스파뇰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랄까. 저는 에스파뇰 보고 싶고요. 햄무 언더 요런 거는 보험 때릴만 하죠 진짜로. 그 다음에 밀란 대 울버 대 에버턴, 이거 32강이고요 울버는 지금 리그도 개판인데 신경 써야 될까요? 물론 라르센이 이제 울버햄튼은 복귀는 하긴 했어요. 직전 경기에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되면서 급한 불은 껐어요. 근데 요거 신경 쓸 여력이 있나 궁금하고, 에버턴이 경기력이 좀 더 낫죠 그래도. 근데 에버턴도 직전 경기 이제 리그에서 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무승부 할란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에버턴은 리버풀 전에 잘했거든요. 저는요 에버턴 보도록. 에버턴? 저는요 무승부 오겠습니다. 이게 리그였으면 제가 에버턴 봤을 것 같은데요, 리그도 아니니까 무승부 하면 갈만하고. 밀란 대 레체, 요것도 이탈리아 FA컵. 밀란은 이제 정신 차리고 우디, 볼로냐, 레체 잡으면서 이미 리그에서 레체를 2대0으로 잡은 기록이 있습니다. 레체는 지금 3연패고요. 그래서 확실히 밀란이 더 좋아보는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레체 홈에서도 밀란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똑같고요. 레체는 매냥, 밀란은 매냥, 키퍼만 GTD 말고는 다 그거. 그리고 레앙도 GTD 종아리 부상, 잘하면 복귀할 수도 있지만 해봤자 교체로 나오겠죠. 레체는 똑같고요. 저는 똑같이 밀란 가는 게, 밀란 마인슨 가는 게. 근데 또 FA컵이니까 궁금하긴 하지만 밀란 마인슨 보겠습니다. 리버풀 대 사셈. 리버풀 가셔야겠죠? 예. 리버풀은 리그 전승인데 사셈은 2부 리그, 그래서 헐시티한테도 지고. 예. 저번 시즌 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리버풀이 사셈한테 지지 않았다. 사셈은 전 작년보다 더 약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번 시즌보다 그냥 리버풀 가자. 리버풀 마인승의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반테 대 레알, 이건 리그입니다. 레알 가야겠죠. 레반테가 직전 지로나를 4대0 잡긴 했지만 전날 지로나가 레드카드가 2명이라서
9대 11을 못 잡으면 문제가 있어요. 한 명은 뭐 가끔 뭐 꾸역꾸역 역배 당하거나 무승부뜨긴 하는데 두 명 퇴장 당하고도 지면은 프로가 아니다. 레알은 뭐 그냥 잘 나가죠 그냥. 잘 나가는 에스파뇰도 잡아버리고요. 그래서 레반텐 다 나오고요. 레알은 그냥 안 나온 애들만 안 나와요. 아놀드, 리디거. 다른 애들은 이제 다 복귀했어요. 주아메니, 발베르데 얘는 원래 있었고, 벨링엄 복귀했고, 응? 다 있어요. 레반테가 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또 그냥 레알 마인승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그 다음에 세비야 대 비아레. 이거는 세비야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9위 대 3인데요. 저번 시즌 맞대결은 비아레알이 다 이겼어. 근데 세비야가 밀리진 않았어요. 세비야는 지금 알라베스도 잡고 3연 무고요. 비아레알도 오사수나 잡고. 그래서 세비야는 다 나와요. 공격수에 곤잘레스는 필요 없고. 비아레알은 수비수의 포이스 빼고는 다 나온다. 우선 세비야가 전혀 밀릴 거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만하다. 세비야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는 저는 오바 가고 싶고요. 세비야 역배 한번 갈만하지 않나. 무승부나 세비야 역배승이 좀 보이는데 세비야 승에 오바. 근데 보험 무 때릴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17경기